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고 자산, 인벤토리입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이익과 손실, 또 재무 상태를 좌우하는 비밀이 바로 이 인벤토리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고 때문에 웃고 오는 기업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재고 자산의 세계를 저희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고 정말 중요하죠. 재고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문제, 가치평가, 원가 관리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재고 자산, 그러니까 인벤토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볼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렇죠. 보통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인데 사온 그대로 파는 상품, 그러니까 리테일 인벤토리다 있고요. 네네. 마트 같은 데 있는 물건들. 맞아요. 그리고 제품 만들 때 쓰는 raw materials, 원재료죠. 네, 원재료. 또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 거 있잖아요. 그걸 work in process, 줄여서 WIP라고도 하고요. WIP, 제공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만들어서 팔 준비가 된 finished goods, 완제품. 이렇게 4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재고들 언제부터 우리 회사 걸로 봐야 할까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legal title,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에요. 법적 소유권. 네,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포함할지 말지가 결정되거든요. 특히 그 운송 중인 상품, goods in transit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봐야 하는 게 바로 FOB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보통 명시되어 있죠? FOB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FOB shipping 포인트 조건이면요. 판매자가 물건을 운송업체에 넘기는 순간, 그러니까 보통 배에 실리는 그 시점부터 구매자 소유가 돼요. 실리는 순간부터요? 그럼 그때부터 구매자 재고로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FOB destination 조건이면 물건이 구매자한테 도착해야 딱 그 수령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도착 기준이군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판매자 재고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운송 중이라도 판매자 재고인 거죠. 그럼 위탁 판매는 어떤가요? consigned goods라고 하던데. 물건 주인이 다른 회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기는 경우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경우에는 물건을 맡긴 회사, 컨사이너라고 하죠. 이 위탁자가 물건이 최종적으로 팔릴 때까지 소유권을 계속 가져요. 맡긴 사람이 주인이다? 네, 그러니까 위탁자의 인벤토리로 잡아야 합니다.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회사, 컨사이니의 재고는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창고에 있다고 다 자기 재고가 아닌 거죠.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이걸로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이 재고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 보죠. 기본은 원가, 코스트로 기록하는 거죠. 네, 원칙은 코스트입니다. 그 재고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요.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 같은 precious metals이나 일부 farm product 같은 농산물 있잖아요. 네. 귀금속이나 농산물. 이런 건 시장 가격이 워낙 명확하고 또 원가를 일일이 따지기가 좀 그럴 수 있어서 Net Realizable Value, NRV,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NRV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예상 판매 가격에서 이걸 팔기 위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 완성 비용이나 판매 비용 같은 걸 뺀 금액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재고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문제잖아요. 샀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맞아요. 그럴 때 손실을 미리 인식하기 위해서 Lower of Cost or Market, NRV,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저가법. 이름 그대로네요. 원가랑 시장 가치 중 낮은 걸로. 네, 기본 개념은 그런데 US GAAP에서는 어떤 원가 흐름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또 나뉘나요? 네, FIFO나 평균법을 쓰는 경우에는 Lower of Cost and NRV를 적용합니다. 간단하죠. 원가랑 NRV 중에 그냥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원가랑 NRV 중 낮은 값. 오케이? 근데 LIFO나 소매제고법을 쓰면 Lower of Cost or Market을 써요. 여기서 마켓이라는 게 현재 Replacement Cost, 즉 대체 원가를 말하는데요. 이게 또 상한선이랑 하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ceiling은 NRV이고요. 하한선, floor는 NRV에서 정상이익을 뺀 값이에요. 그 사이의 대체 원가를 마켓 가치로 봅니다. 약간 복잡하죠? 와, 라이포는 좀 더 복잡하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과도하게 손실을 잡거나 반대로 이익 변동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좀 더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평가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평가 손실, 라이트다운을 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도 US 갭에서는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Reversal prohibited.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떨어진 가치는 회복시켜주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이제 재고 수량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시스템 얘기를 해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Periodic Inventory System, 주기 재고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연말이나 분기 말에 창고 가서 직접 세는 거예요. 아, 직접 실사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기말 재고를 파악해서 기초 재고랑 매입액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Perpetual Inventory System, 계속 재고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현재 재고 수량이랑 매출 원가를 알 수 있죠. 요즘에 대부분 이걸 쓰려고 하죠.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면 훨씬 편하겠네요. 그럼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고 관리의 하이라이트. Cost Flow Assumptions, 원가 흐름 가정이요. 이게 실제 물건 흐름이랑은 다를 수 있다면서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 물건이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온 걸 먼저 팔 수도 있지만 회계장부에는 어떤 가정을 적용해서 원가를 배분할지 정하는 거예요. 가정이라 어떤 방법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FIFO,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매입한 재고가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이름 그대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보통 비싸게 사온 것들로 남게 되죠. 물가가 오를 때는 이익이 가장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반대도 있겠네요? 네, 바로 LIFO, Last in, First out입니다.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죠. 후입선출법. 네, 이러면 기말 재고는 예전에 상대적으로 싸게 사온 것들로 남게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기에는 현재 매출에 최근에 높은 원가가 대응되니까 FIFO보다 이익이 적게 계산되죠. 아,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썼는데 다만 재무보고에 LIFO를 쓰려면 세금 신고할 때도 LIFO를 써야 하는 LIFO Conformity 룰이 있어요. 그리고 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죠. Weighted Average Method, 가중평균법은 주기 시스템에서 쓰는데 판매 가능한 모든 재고의 원가를 평균 내서 단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은 계속 시스템에서 쓰는데 매입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와, 진짜 어떤 가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특히 물가가 막 오르거나 내릴 때 회사 이익이나 재고자산 금액이 엄청 달라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면 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FIFO를 써서 이익이 부풀려진 건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제표 보실 때 꼭 주석, 풋노트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 회사가 어떤 재고평가 방법을 쓰고 어떤 원가 흐름 가정, FIFO인지 LIFO인지 뭘 쓰고 있는지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된 이익의 질을 제대로 판단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숨겨진 정보를 읽어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재고자산, 인벤토리의 세계를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건 관리가 아니라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인벤토리 관련 정책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 회사의 숨겨진 경영 전략이나 혹은 미처 몰랐던 위험 신호까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작은 차이가 큰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